네, 추상 클래스 우리 실습하는 문제에 이어서 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어진 대로 한번 클래스를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클래스 이름을 지오메트리 오브젝트로 하는데 이 클래스는 두 개의 선으로 구성된 배정도형 자료를 다루고 그 클래스 상속할 때 상속 시 파생 클래스에서 참조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오메트릭 오브젝트 클래스의 멤버 변수로 두 개의 선 라인 1과 라인 2는 더블형으로 만들어 놓고 파생 클래스에서 참조해 해야 되니까 프로텍티드 접근 속성을 가져야겠죠. 그 다음에 멤버 함수를 봤더니요. 생성자의 동일한 이름으로 매개 변수 없이 멤버 변수 값을 0으로 초기화하는 생성자가 있고 그 다음 또 하나의 생성자는 두 개의 멤버 변수 값을 매개 변수로 전달해서 요 라인 1과 라인 2가 되겠죠. 전달받아서 초기화하는 그러한 생성자. 그리고 이제 각각의 멤버 변수 값을 매개 변수로 전달해주는 setLine1, setLine2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멤버 변수의 값을 외부로 전달하는 getLine1, getLine2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멤버 변수를 이용해서 도형의 면적을 계산하는 순수 가상함수를 넣어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죠? 순수 가상함수가 들어가 있는 것은 추상 클래스. 추상 클래스는 객체 생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클래스 상속에서 기반 클래스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상 가상 클래스는 우리가 정의할 때, 선언할 때 끝에다가 이제 는 0 이렇게 기호를 붙여주면 됐었죠. 그 다음에 멤버 함수를 이용해서 역시 도형의 둘레를 계산하는 역시 또 순수 가상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코드를 불러왔는데요. 먼저 헤더 파일에 가서 보면은 지오메트리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생성자 매개 변수 없는 거, 생성자 매개 변수 2개 있는 거, 그 다음에 set으로 시작하는 거와 get으로 시작하는 거 있어야겠고 그리고 이제 계산해 주는데 얘는 순수 가상함수였죠. 그러니까 는 0이라고 이렇게 넣어주셔야 하고요. 역시 두 번째 그 멤버 함수도 순수 가상함수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는 0 이렇게 넣어주시고 당연히 앞에다 버추얼이라고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멤버 변수 두 개는 우리가 프로텍티드로 해야지만 파생 클래스에서 접근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오메트리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멤버 함수가 지금 생성자 정의되었고요. 0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는 각각의 멤버 변수에다가 이렇게 값을 할당했고요. 그 다음에 setLine1, line2 받아서 매개 변수를 받아서 멤버 변수에 전달했고 그리고 이제 getLine1 해서 외부로 전달해 주는 거 return 이렇게 있죠. 여기까지가 지오메트릭 오브젝트 멤버 함수를 정의한 거죠. 우리가 지금 선언해 놓은 이 두 개는 가상 함수이기 때문에 순수 가상 함수, 순수 가상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순수 가상 함수는 내용이 없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지오메트릭 오브젝트를 기반 클래스로 하는 파생 클래스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는 이등변 삼각형을 의미하는데 멤버 변수로 이등변 삼각형의 밑변하고 높이, 면적, 등변을 구성으로 밑변과 높이는 이 밑변과 높이 기반 클래스의 그 멤버 변수인 line1과 line2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면적과 등변 길이만 멤버 변수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놔야겠죠? 일단 멤버 함수 역시 생성자 있고요.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는 0으로 다 초기화 시켜주고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는 밑변하고 높이의 값을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해서 초기화하고 우리 생성자 초기화 목록에서 기반 클래스의 생성자를 선별해서 호출할 수가 있었죠. 그때 전달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멤버 변수는 0으로 초기화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반 클래스의 add calculation하고 그 다음에 요 컴퓨터를 이제 계산을 직접 하는 함수로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기반 클래스에 선언이 되어 있으니까 파생 클래스에서
한 번 더 정의하는 함수 오버라이딩을 해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멤버 변수인 이 면적하고 등변은 각각 객체 외부로 전달하는 get 함수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헤더 파일에 보면은요, 새롭게 파생 클래스 하나를 선언했지요. 내가 지오메트리 오브젝트 클래스를 기반 클래스로 하고요. 생성자 있고요. 그 다음에 계산해 주는 거 이제 새로 정의하겠다라는 거죠. 함수 오버라이딩 하고, 그리고 이제 개수로 가져가는 거 써주고, 그리고 나머지 역시 멤버 변수로서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각각을 정의하기를 생성자,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에서는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이렇게 호출을 해야겠죠. 그리고 각각 초기화로 0으로 해줬고,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는 요 있는 생성자의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있는 기반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해서 요 값을 각각 이렇게 전달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0으로 초기화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계산해 주는 거 주어진 수식에 맞게끔 우리 이제 그 면적을 계산하는 거 있죠. 우리 그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의 면적을 계산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등변 삼각형의 등변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등변을 계산하는 수식이 아마 주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수식에 맞게끔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qrt라고 하는 것은 루트 값을 계산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바로 요것이 라인 1과 라인 2를 그 이등변 삼각형 등변으로 하는 삼각형의 그 등변을 지금 계산하는 거죠. 라인 1은 높이였고, 면적이었고 높이였잖아요. 예, 밑변과 높이. 라인 1을 밑변으로 하고, 라인 2를 높이로 하는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의 등변은 사이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get으로 이렇게 외부로 전달할 수 있게끔 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대로, 주어진 조건대로 한번 다 클래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만들어 보라고 그러네요. 렉탱글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제 선언을 해주는데 역시 지오메트리 오브젝트를 기반 클래스로 하고, 그리고 이 사각형 렉탱글 클래스는 가로와 세로, 면적, 둘레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그리고 가로하고 세로는 기반 클래스의 멤버 변수인 라인 1과 라인 2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멤버 함수로는 생성자,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는 다 0으로 해주고, 그리고 이제 매개 변수가 있는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의 값을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하고, 그래서 역시 초기화를 시켜주고, 나머지 멤버 변수는 0으로 해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역시 여기서도 add calculation하고 컴퓨트를 함수 오버라이딩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오메트릭 오브젝트라고 하는 그 기반 클래스로 쓰려고 우리가 추상 클래스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이 추상 클래스의 틀을 갖는 파생 클래스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각각 파생 클래스에서는 함수 오버라이딩을 실시한 거고요.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이렇게 선언을 해놨고요.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 있는 생성자, 함수 우리 오버라이딩 한 거 이렇게 써줬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매개 변수, 멤버 변수 값을 객체 외부로 전달해주는 함수, 그 다음에 나머지 역시 멤버 변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내용도 그대로 우리가 정의를 해놨습니다.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는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호출했고,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는 매개 변수가 있는 기반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렇게 계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get으로 외부에다 값을 전달하게끔 이렇게 해준 거죠. 그래서 지금 작업은 우리가 이제 이미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추상 클래스의 추상 클래스를 기반 클래스로 하는 파생 클래스를 만들고, 그 추상 클래스에서 정해 놓은 순수 가상 함수를 파생 클래스에서도 매번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오버라이딩을 해서 사용을 한 예가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이제 이등변 삼각형 객체를 만든 다음에 각각 이등변 삼각형의 저 밑변하고 높이, 밑변과 높이를 한번 화면에 출력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넓이를 계산해서 출력하고 등변을 계산해서 출력하게끔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각형을 만들어서 역시 이제
넓이하고 등변을 계산을 했죠. 그리고 각각의 값을 이렇게 출력하는 형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직접 다 실행하셔서 제대로 결과가 나오는지 거기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키를 눌렀는데 실행 화면이 빨리 안 나왔네요. 네, 컨트롤 F5. 예, 이제 나왔죠? 그래서 실습 1, 2, 3은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의 기반 클래스와 그 기반 클래스의 여러 개의 파생 클래스, 그 클래스를 기반 클래스로 하는 여러 개의 파생 클래스들을 만들어서 이제 실행을 해서 객체를 생성해서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진도가 우리 동적 형 변환인데요. 우리 앞서 우리가 그 이름이 뭐였죠? 동적 형 변환이 아니고 동적 결합, 예, 동적 결합을 했었죠. 동적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필요한 순간에 해당 함수를 선택해서 실행을 해주게끔 하는 거고요. 이거는 형을 변환시켜 주는 건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묵시적, 명시적 이런 형 변환이 있었잖아요. 더블 자료형을 인티저로 바꾸려고 할 때, 이럴 때는 약간의 자료에 손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인티저를 더블형으로 바꾸거나 플로트를 더블형으로 바꿀 때 이럴 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형 변환을 하긴 하는데 동적으로 해줍니다. 동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순간에 그때 이제 필요할 때 명령을 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상속에서 파생 클래스의 객체를 기반 클래스의 형으로 변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요, 이런저런 작업을 하다 보면은 파생 클래스의 객체가 기반 클래스의 객체를 변환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기반 클래스를 물려받아서 파생 클래스가 만들어진 거죠. 이것을 우리가 업캐스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파생 클래스의 객체를 기반 클래스의 객체를 이렇게 거꾸로 형을 변환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업캐스팅이라고 하고, 또 반대로 기반 클래스의 객체를 파생 클래스형으로 하는 것을 다운캐스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객체의 포인터를 변환을 원하는 클래스의 포인터로 우리가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객체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 바로 그 주소를 저장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동적 형 변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음 시간에 소스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